소년 만화에서 강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동료와의 우정, 피땀 눈물 나는 노력, 책이 없는 쾌락, 아니 사랑이 아니라 바로 혈통입니다. 할배가 정부에서 어떤 요직을 맡고 있는지, 집안놈들 눈깔색이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또 족보 타고 올라가면 어떤 이종족이 있는지 등등, 뭐니뭐니해도 혈통이 좋아야 최강자에 등극할 수 있죠. 당연히 주술회전 역시 이 혈통 최강의 법칙을 피해가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포브스 선정 주술회전 섹시 빌런 1위 후식으로 도우지의 등장으로 이 공식을 깨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집안 족보대전이 메인인 주술회전 내에서 집안에서 쓰레기라고 버림받은 애아빠 도우지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오늘의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캐페 일꾼 한량종수입니다. 주술계 3대 명문가 중 하나인 제닌가의 제25대 당주에 적자로 태어난 제닌 도우지. 보통의 주술사였다면 명문가 제닌의 자제로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었겠지만 처녀주박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주력이 아예 0인 탓에 도우지는 그저 가문의 수치로만 여겨졌죠. 그렇게 재능 없는 주술사로 낙인 찍힌 도우지는 어린 시절부터 주력이 있는 징벌바에 갇혀 지내거나 가문 사람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 등 갖은 모멸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고로 입가의 상처 역시 킬러 일을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놈들에게 이지매를 당해서 생긴 흉터인데, 이 상처만 봐도 도우지가 집안에서 얼마나 모진 괴롭힘을 당해왔는지 엿볼 수 있죠. 그렇게 결국 참다 못한 신데렐라 도우지는 집안을 뛰쳐나왔고,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작가 피셜 기둥서방으로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빌붙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도우지의 스펙을 짧게 설명드리면 185cm 모델급 신장과 머슬핏으로 강조한 근육질 몸매, 여자들 환장하게 만드는 되패비 넘치는 무쌍, 더하여 고조에게도 밀리지 않는 지방과 명품 아갈질 등 나쁜 남자의 필수 조건은 전부 갖췄으니 여자들이 뻑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도우지는 비록 가문에서는 삼류 주술사 취급조차 받지 못했지만 여자들한테는 특급 기둥서방으로서 인정받고 그대로 제닌가의 이름을 내다버린 채 주술사 킬러가 되어 화려한 제2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녀주박에 따른 주력 상시의 대가로 얻은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주술사 전문 정보업자가 되어 두 번째 와이프 집안 대릴 사이로 들어가 제닌의 이름을 버리고 천부의 폭군 후식으로 도우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확실히 회오 옥졸편을 보고 있노라면 경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한량유부나 파파구로가 왜 하늘이 부여한 폭군 천부의 폭군이라고 칭송받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도우지는 지인의 소개로 반성교가 의뢰한 텐겐과 동화되기 전에 아마나의 리코를 제거해달라는 임무를 맡게 되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고생 하나 제거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의뢰 같아 보였지만 그녀 곁에는 당대 최강의 주술사 듀오 고조 사토루 앤 게토스구루가 지키고 있었기에 모두들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도우지는 어려울 게 뭐가 있냐는 듯 담담하게 48시간 안에 타겟 리코를 잡아오면 3천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킬러 사이트에 등록. 그렇게 의뢰를 등록하자마자 수많은 주저사들이 현상금을 노리고 리코에게 몰려들었고, 이때부터 고조는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막대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무한한 술식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48시간이 끝나는 순간 도우지는 고조가 긴장을 푸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습을 강행하지만 최강의 주술사답게 고조는 기습에 곧장 반격하며 스구루와 리코에게는 먼저 결교로 들어가라는 말을 전하며 곧장 도우지와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고조는 자신의 주특기인 무한한 술식 창으로 대응하지만 도우지는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수준의 미친 스피드로 고조의 모든 기술을 가볍게 회피, 더하여 주력이 없어 감지하기 어려운 자신의 특성과 미미한 주력의 승두와 여러 장애물 속에 몸을 숨기는 변칙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최강의 방패 고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렇게 지속되는 싸움 속 도우지는 일부러 긴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죽인 채 가만히 고조를 지켜보는데, 이 알 수 없는 정적이 지속되자 순간적으로 고조는 먼저 간 리코에게 도우지가 간 줄 알고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우지는 술식을 강제 해방시키는 특급주구 천형모를 고조의 목에 박아넣어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도우지는 천하의 고조 사토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낭낭하게 1승을 챙긴 도우지는 주력 0이라는 특성을 살려 아무런 제약 없이 홍성구로 무혈 입성. 이후 스구루와 리코의 대화를 관음하던 중 일부러 리코가 텐겐과의 동화를 거부하고 살고자 결심한 순간에 맞춰서 권총으로 리코를 한방에 죽여버립니다. 폭군다운 잔혹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게 리코의 죽음으로 분노한 게토와 일기토를 펼치게 되는데, 도우지는 이번에도 격이다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게토가 사육하는 최강의 주령들을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강함을 자랑하는 도우지를 상대로 게토 역시 사강을 노리며 군전하지만 상성이 좋지 못한 탓에 결국 도우지에 의해 몸을 난도질 당하는 걸로도 모자라 축복받은 너희가 주술도 못쓰는 나같은
원숭이에게 패한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모욕까지 들으며 죽어서도 잊지 못할 치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토우지 스스로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줄사에 대한 동경과 질투심이 튀어나온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 후 토우지는 리코의 시체를 반성교에 전달하면서 성공적으로 의뢰를 마무리한 듯 보였지만 죽은 줄 알았던 사토루가 반전술식을 통해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합니다. 평소에 토우지였으면 이미 의뢰도 끝난 데다가 마태에 간 고조의 꺼림칙한 모습도 심상치 않았기에 곧장 빤스런을 쳤겠지만 순순히 재도전을 받아들이죠. 평생 원숭이 취급받던 자신과는 대조된 삶을 살아온 주술의 정점 고조 사토를 죽임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토우지는 이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낸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이른 고조의 허식 자 한방에 몸통이 반갈죽되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숨이 다하는 순간 귀찮은 숙제가 떠오른 듯 2-3년 뒤에 아들놈이 제닌가로 반려갈 거니 네 마음대로 해라 는 유언을 끝으로 첨부의 폭군의 반란은 막을 내립니다. 주력 제로의 원숭이 토우지가 어떻게 최강 줄사들을 상대로 폭풍 2연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강함의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인 처녀주박에 따른 피지컬 기프티드. 피지컬 기프티드의 효과 덕분에 토우지는 주력 없이 주령을 감지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오감, 육안으로도 쫓기 힘든 압도적인 스피드, 특급 주령을 단번에 반갈죽내는 무력 등 주력 상실의 대가로 줄사를 아득히 능가하는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가질 수 있었죠. 둘째, 전세계 유일무이 순수 주력 제로. 주력 제로라는 희귀 특성 때문에 줄사대 감시, 속박, 결계 등 능력 발휘에 어떤 구애와 제약을 받지 않고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유려하게 암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전투 센스를 극대화시키는 도라에몽 활용력. 토우지는 겉보기와는 달리 이 세계로 갔어도 대성했을 정도의 성실한 지능캐입니다. 또한 평소 언행과는 달리 암살로 번 돈의 대부분을 대줄사 암살용 주구 구매에 활용했을 정도로 메타 인지 능력 역시 굉장히 뛰어난 암살자죠. 이런 토우지는 구매한 주구들을 무기고 주령이라고 하는 애벌레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적재적소의 순간에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활용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과 피지컬 기프티드 덕분에 토우지는 최강의 줄사 2명을 상대로 폭풍 2연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더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형 외모 버프 및 타락한 쓰레기 유부남이 라는 설정 때문에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월 마지막은 언제나 그랬듯 요이키 텐카이 Q&A로 마무리해보죠. 처녀주박에 따른 피지컬 기프티드는 제닌 집안 내력인가요? 아니요, 전부 우연입니다. 능력 발현 자체가 희귀한 처녀주박이 집안에 2명, 그것도 같은 시대에 발생한 것도, 또 피지컬 기프티드를 얻은 것까지 전부 우연입니다. 물론 처녀주박도 생득술씨이기 때문에 혈계 유전이 작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마키와 도우지 두 사람 모두 주력 0이 되는 처녀주박을 가진 건 전부 우연. 도우지는 왜 빤스를 안 치고 각성 고조와의 2차전에 응한 건가요? 토우지는 그동안 줄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에 순응하여 원숭이 비술사로서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 역시도 줄사 가문의 혈통. 토우지는 비록 반쪽짜리 줄사를 불구했지만 현대 줄사계의 정점 고조를 꺾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왜 죽을 때가 돼서야 뒷북 아버지 노릇을 한 건가요? 자세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토우지는 제닌가를 뛰쳐나오고 첫 번째 부인이 메구미 엄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건설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했던 메구미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타락하여 지금과 같은 계백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기에 자식인 메구미에게 나름대로 애틋한 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 이름을 메구미라고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메구미는 보통 여아한테 붙이는 이름인데 성별 구분 없이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처녀주박이라는 저주 때문에 평생 학대받은 자신과는 달리 자식만큼은 줄사로서 축복받을 만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더하여 과거 제닌가를 몰살시키려다가 그냥 돌아간 일하나 죽음의 순간에서 제닌가에 팔려갈 메구미가 걱정돼서 고조에게 맡긴 것까지 첨부의 폭군으로 자신을 애써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그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못난 아버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물려받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그저 노력 하나만으로 최고의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잘생긴 쓰레기 파팍으로 토우지에 대해 알아본 선생님, 그런데 결국 그 토우지조차 결국 3대 주술 가문 중 하나인 제닌가의 핏줄이었는데 이놈도 결과적으로는 딴 놈들이랑 똑같이 혈통 카르텔 멤버와서 한 따까리 헤쳐먹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